조선 북미의 진달래. 조선 정서를 잘 나타내는 꽃. 다시 말하면 조선 맛 나는 꽃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나는 진달래라고 대답합니다. 그 까닭을 말씀하겠습니다. 대개 어느 민족의 정조가 나타나 있다든지 어느 민족의 일반적 사랑을 받는 꽃을 국화라고 이름합니다. 이 국화라는 문자와 아울러 한 개의 약속으로 어느 한 꽃을 지정하여 애상하게 되는 사실은 어느 민족에게나 그 민족이 국가 사회적 의식이 강화된 시기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 꽃은 본래 자연이라 거기 무슨 의식을 붙여 말할 것이 없겠지만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그 민족의 역사와 인정이 저절로 한 관념을 형성하여 구태여 하나의 종류의 꽃을 더 사랑하고 위하고 필경은 국화로 추정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러나 이 국화의 제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성질의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. 하나는 그 민성민의가 서로 응하여 된 자연적 제정이요, 다른 하나는 민의 수습, 즉 국가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한 개의 수단 방법으로 어느 한 꽃에 대하여 사랑을 강요하는 인위적 제정입니다. 동양에 있어서 그 예를 든다면 일본 민족의 국화로 벚꽃이 제정된 것은 전자에 속할 것이요, 중국 민족에게서 저 장개석의 북벌 후에 청천백일기와 함께 매화로서 국화를 삼는다고 중외에 발표한 것 같은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국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정열도 각각 달라 미국 민족은 개성 존중을 주로 하는 자인 만큼 국화로 제정한 다알리아에 대하여도 전 국민이 다같이 강렬한 사랑을 바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일본 국민으로 말하면 벚꽃에 대한 사랑이 극도에 이르러 오늘에 와서는 저 후지산과 함께 일종의 우상이 된 정도임을 봅니다. 그런데 국가가 있는 민족에게 국화가 제정되고 또 그 애상이 특별한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한국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함을 말해보려 합니다. 전일에는 무궁화에 대하여 전 민족이 일치한 사회적 약속 아래 민족의식을 집중해 왔던 것이나 오늘에 있어서는 그 꽃에 대한 관념이 퍽 희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. 나는 여기 내 의사를 발표하기 위하여 정치적 관계에서는 전혀 떠나서 단순히 조선 사람이 사랑하는 조선 맛 나는 조선 사람의 꽃이란 의미에서만 이 글을 쓰겠습니다. 원래 무궁화를 조선 사람의 꽃으로 제정한 거기에도 물론 깊은 유래가 있습니다. 그 요지만을 대강 설명하자면
첫째, 여름으로부터 가을에 이르도록 피어 있어 그 화기가 긴 것이 군자의 자강불식을 표상하는 점과 이 꽃은 낙화가 없어 다만 융흥이 있고 쇠망이 없다는 점에 그 중대한 특정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. 산해경 등에서 나타나 있는 고전은 그만두고 조선의 고문헌에서 이 꽃을 고정하자면 저 고려 예종 때의 근화향이란 기록이 최초인 것이요. 그 후 이규보의 이상국집에 보이는 문자가 있음을 더욱 주의할 만한 것입니다. 당시에 문, 박, 인이 있어 한 사람은 무궁화라 쓴다 하고 한 사람은 무궁화라 쓴다 하여 각각 백낙천의 시운을 취하여 근화시 1편씩을 짓고 그것을 이규보에게 보내어 화답을 청한 것이 있음을 보면 무궁간에 무궁화란 명칭만은 벌써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알겠습니다. 그러다가 근세에 와서 국가의식이 강조되면서 이 꽃을 들어 국화를 삼았는데 이 꽃이 이같이 약간의 특징과 유래가 있기는 하지만은 구태여 이 꽃으로서 국화를 삼았다는 데에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. 왜 그런고 하니 이 꽃은 조선 민족의 역사에 보편적으로 애상된 자취가 없고 또 지역적으로 널리 퍼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꽃에 대한 애상은 실상 다른 곳에 있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. 나는 여기 조선에 맞는 조선 만나는 조선 사람의 꽃이라 한 것은 누가 제정한 것도 아니요 할 것도 아니요 저절로 제정되어진 것이라 볼만한 자라야 할 것인데 그것은 아무 꽃보다도 진달래라고 생각합니다. 매란 국죽이나 도리행화도 어느 것이나 다 제대로 깊은 유서가 없는 바는 아니다.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화의와 시운 때문에 일컬어 온 것이라 할 것이요. 전 민중의 꽃은 아닐 것입니다. 산에는 백일홍, 도라지, 할미꽃이 다 조선 만나는 꽃이요. 해당 화도 조선 냄새를 풍기는 자며 마당 귀에는 봉선화, 한박꽃이 조선 정치요. 농가에는 무엇보다 밭꽃이 제격이며 들판에 나가면 콩꽃과 무명꽃이 다 조선태 나는 꽃이라 하겠지만은 실상 무엇보다도 조선적인 꽃은 진달래입니다. 조선의 기후 풍토에 가장 맞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꽃이 이 진달래일 뿐더러 이 꽃은 일본에도 중국에도 다 그리 많지 못하고 오직 조선에만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특유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둘째는 역사적으로 이 꽃을 노래하고 또 그림 그린 시인, 묵객이 가장 많고 시인, 묵객뿐 아니라
산옹촌 동으로부터 유한 남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이 꽃을 애상하여 진달래 화전 놀이가 완전히 풍속화된 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. 진달래의 시장은 고려 초엽의 사람 최승로의 것으로 시초가 될 것이요. 진달래 화전놀이 시는 이조 중엽의 사람 임백호의 것으로서 효시를 삼으려니와 그 이전은 그만두고 이만큼만 보더라도 그 유래가 결코 짧지 아니할 뿐더러 누백년 민풍이 오늘까지 이 꽃 하나에서 가장 많이 적혀왔고 또 일반적 애상이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 꽃을 넘어설 자가 없을 줄 압니다. 조선은 산악국이라 어느 고을 어느 마을에 뒷산 앞산 없는 곳이 없고 뒷산 앞산에 진달래 없는 산이 없습니다. 길어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되 진달래처럼 자손 잘 퍼지는 꽃이 없으니 그것도 좋고 천하의 붐을 제일 앞장서 끌고 오는 선구의 꽃이라 그것도 좋습니다. 어느 의미로 보면 진달래가 피지 않는다면 무슨 맛에 조선의 산천을 자랑할 것이냐고도 할 것입니다. 조선에 맞고 조선 냄새 나는 조선 사람의 꽃은 진달래라고 생각합니다. 1936년 4월 나는 이 진달래에 대해서 일찍이 시조로 읊은 것이 있습니다. 수줍어서 다 못하는 연분홍이 부끄러워 바위 틈에 숨어 피다. 그 남이 볼세라 고대지고 말더라. 1932년 3월 6일 그러나 이것은 나의 청년 시절에 정서적으로 본 진달래의 일면이요. 그보다는 1960년 3월에 읊은 것이 국화로서의 진달래를 노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. 산의 꽃 진달래, 산마다 피는 진달래, 우리나란 산의 나라, 진달래 피는 나라. 봄이면 남북 강산에 이어 피는 진달래. 저 산에 접동새 우네. 접동새 울면 진달래 피네. 바위 틈 모래흙이 거칠어도 메말라도 웃으며 봄 앞장서서 먼저 피는 진달래. 진달래 꽃잎 따서 전 지지고 시도 짓고 목동들 나무꾼들 입에 물고 등에 꽂고 마을로 봄바람 따라 내려오는 진달래. 1960년 3월 3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